자, 여러분 다 돌아오셨나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까지 일단 출력이 되면 돼요. 요거 이제 점검을 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요소를 추가하는 코드? 한번 볼까요? 요소를 추가하는 코드? 파일 이름이 뭐예요? 프로덕트 레퍼지토리? 요소를 추가한다는 게. 아, 테이블을 만드는 거요? 아, 그거 값을 안 넣었죠? 값을 넣는 거는 제가 채팅창으로 일단 보내드릴게요. 인서트문 말하는 거죠? 요거로 해서 이거 SQL 실행하면 바로 이제 이클립스 여기서 데이터 추가해줘요. 데이터 추가해보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 일단 점검해주세요. 얘도 제가 SQL 스크립트가 여기에 저장되고 있네? 여기다가 프로덕트 밑에다가 나중에 저장해 놓으면 되니까. 얘는 뭘 자꾸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지? 채팅창에 한번 보내드렸어요? 코드? 다시 한번 가져오시고. 네, 디비버 들어가 계세요? 디비버에 들어가서 여기 새 SQL 편집기 열고 새 SQL 편집기에서 이거 이제 실행하면 돼요. SQL 스크립트 실행. 그럼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다시 모드를 돌아오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다 해주고 실행하면 요 화면이 나오면 돼요. 데이터가 뜨면 돼요. 개별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다 썼었는데? 썼었어요. DDL을 그냥 다시 붙여넣기 하세요. 잠깐만요. 프로덕트 SQL. 이렇게 만들어 건데? 이거를 채팅창에 한번 또 올려드릴게요. 테이블이 다르시다 하시는 분들은 테이블을 드랍 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생성하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SQL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요? 이거는 그냥 저장용으로 해놓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시 뭐 연습할 때 하시려고 프로젝트 안에다가 같이 넣어놨습니다. 신텍스 에러가 나요? 아, 얘는 실행이 돼요? 뭔가 그냥 실행을 해야 인식을 하나 봐. 네? 아, 한 분이 아니죠? 자꾸 에러 나요? 열면 첫 줄에. 아, 그러면 실행이 안 돼?
서버 세팅이 있는데 이거 새로 오픈 것이 그 이전 인덱스에서 이거 제대로 바꿀 때는 메타데이스로 가지고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활용 안 되셨어요? 띄워놓은 거죠? 해상 도를 띄워놓으시는 거죠? 이거 여기 잘 뜯는데
그 전에 유즈비 아 DB도 하고 다니고 왜 이게 충돌이 있는지. 서버 런타임이 인식이 안 돼 있어서 빌드 패스 라이브러리 여기 서버 서버 대표 멤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네 지금. 이 이름은 되게 지금
그거를 예스터서 만들어줬어요. 네네. 어디요? 예스터. 네네. 이걸 넣어서 KMC에 가져오고 그거를 네, 지정해서 추가로 해주고 인스턴스를 프로덕트 리스트에 넣어주고 위에서 작성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안에 있는 것들 같이 넣어주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리스트 제가 하나 프로덕트 리스트 이런 식으로 얘가 그 여기 리스트 메서드를 실행해서 그 리스트가 그다음에 이 리스트를 사이즈를 아니면 인덱스 리스트를 첫 번째 요소를 찾아서 프로덕트 프로덕트 리스트를 넣어서 이름을 대로 이해됐죠? 네. 어렵게는 이해됐죠? 어느 것으로 이해되셨습니다. 정말 할수 없습니다. 지금 나보다 지금 하얀색 앞에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은 얘가 바뀌면서 이게 밑에 작업인데 그러면은 윈도우스 빅바운스 제너럴 여기에서 나이로 실행했을 때 저희 얘를 가지고 리스트를 같이 리스트를 하나 여기 있는 애도 얘가 작은 거 아니에요? 리스트를 하나 이름 잡아서 소개 안 하고 설정 자체가 리스트를 만들어가 JSP가 안에 있는 예술을 하게 있는 저희가 나오고 싶은 배열 나가고 모든 걸 그냥 모델 리스트라는 배열 있잖아.
하늘 이렇게 나눠서 인스턴스를 하나씩 넣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인스턴스가 일단은 세계적으로 만약에 20 만약에 스트링으로 됐으면 그게 한자 스트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인스턴스를 처음 만드는 STT 이거는 실행 요청을 너무 안 되는 게 많은데 오타를 제발 좀 찾아볼게요. 어떻게? 켜져 있는데 링크 한번 다시 보내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이건가? 여기서 이상이 지원을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자바 SQL 소리처럼 안에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압하는 좀 그래서 얘를 뽑아볼 수 있는 건 나중에 얘가 여기서 이 작은 옆질을 주는 거야. 옆질을 하게 여기서 이게 옆질을 다시 해서 스테이지 먼저 스테이지가 스테이지 먼저서 제가 로 만들어주는 이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SQL이 딱 실행시키는 내가 이제 이게 SQL 좀 실행해서 서비스 때 그 결과 안 내가 이게 받아와 TV가 안 나와. 네, 그건 약간 큰 타입이어가지고
저희가 예정이 다음 주에 조금만 더 아, 좋아요. 이 정도면 15먹을 낙사가 이거 근데 제가 이 만든 이건 우리가 만든 안 되신 분? 네. 네. 그래도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 DB 연결 실패가 떠요? 분들은 교재도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얘가 기본으로 있었는데 이성철 영상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게 아까 이클립스 국어점 문제에 릴레이트에서 사용이 별로
시리얼 라이트를 볼수 있는 예, 서로 하시는 게 시리즈 라이트를 얘가 너가 전성대와 작은대와 이 하나의 파이 중인데 저거 끊긴 거야. 파일이 이게 접속이 잘 자, 또 안 되시는 분.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죠? 자, 돌아오세요, 이제. 돌아와야 돼. 아. 인간 디버거가 됐네. 자, 여기서 목록을 이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죠? 자, 한번 어떤 걸 적용했는지 좀 돌아서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상품 목록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품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DTO를 만든 거예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데이터 전송 객체.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JSP에서 활용해주기 위해서 이 자바 빈즈의 형태로 해서 만든 거죠. 뭐예요? 시리얼라이즈 임플리먼트 해주고 프라이베이트로 멤버 변수 선언하고 기본 생성자, 게터 세터까지 만들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JDBC 커넥션 우리 MySQL에 연결했었던 거 가져온 다음에 그다음에 프로덕트 레포지토리 얘를 상속을 받아줬죠. 그러면 요거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라는 객체가 생성될 때 DB랑 연결해주겠죠. 예,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제 JSP에 가져와서 리스트 메소드를 호출을 할 거예요.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 얘가 뭘 반환해줘요? 프로덕트 리스트를 반환해주겠죠. 얘가 여기서 쭉 DB에 select from product에서 프로덕트 테이블 조회해서 쭉 받아온 다음에 리스트에다가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반복하면서 다 추가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리턴을 딱 해주면 이걸 어디다가 반환해주는 거예요? 프로덕트 JSP 여기서 요청을 보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라는 클래스로 프로덕트 DAO라는 객체로 생성을 한 거예요. 객체 이름이 프로덕트 DAO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이 유즈빈이라고 하는 액션 태그를 사용하면 뭐랑 같은 거예요. 여기에 뭐 프로덕트 레포지토리 그다음에 프로덕트 DAO new 프로덕트 레포지토리 요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써도 되지만 이거 대신에 어떻게 써준 거예요? 얘로 써준 거죠. 되셨나요? 근데 얘를 가져오는 거? 요게 임포트가 된다? 해보면 되죠. 그래서 얘가 없을 때는 그냥 여기서 패키지가 잡혀서 나오죠. 근데 만약에 잠깐만 얘를 주석을 풀면 임포트가 필요하겠죠. 임포트가 필요하겠죠. 되셨나요? 네, 임포트 해주면 프로덕트 DAO가 여기 이미 있으니까 못 쓰는데 없애면 자바 빈을 없애면 이렇게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바 빈즈로 이미 객체가 생성이 된 거예요. 유즈 빈이라고 하는 액션 태그로. 그렇죠? 걔가 생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때에는 그냥 그 생성된 객체 이름으로 리스트 메소드 바로 호출해서 받아와서 반복문 돌려주면 된다. 저 자바 빈즈를 안 쓰고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객체 생성하면.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여기 보면 뭐 컨테이너, 로우, 컬럼, 미들 디바이스 4 뭐 이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이게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CSS 프레임워크이 적용된 클래스 속성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부트스트랩이라는 라이브러리만 딱 가져와 주면 얘가 좀 화면이 예쁘게 바뀌어요. 그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띄우면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구글에 가서 부트스트랩을 적용해 볼게요. 교재에서도 적용된 거를 이제 한번 해보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 와서 부트스트랩. 자, 이걸 보는 순간 여태까지 CSS를 왜 배웠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부트스트랩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이런 사이트에 들어와서 우리가 잠깐만요. 4장이죠? 4장에서 뭐 get start라고 따로 없나? 여기 있다. include via CDN 있죠? 그럼 여기 보면 링크에 CSS를 가져오는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자바스크립트를 가져오는 코드가 있는데 지금은 CSS만 가져와서 적용해 볼게요. 요거 복사하겠습니다. 5.3.1인데 5버전도 적용되나 한번 봐야겠네. 카피하시면 돼요. 카피해서 돌아와가지고 어디다가 추가하냐면 링크는 헤드에다가 보통 우리가 추가하죠.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되셨나요? 그러면 아까랑 좀 다르게 컨테이너가 기본으로 잡혀 있고 얘네가 가로로 배치해서 뜨나요? 적용 안 했을 때랑 비교해 볼게요. 적용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근데 적용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와요. 얘가 어떤 형식으로 지정이 되냐면 그거만 보고 쉬었다 갈게요. 컨테이너 이렇게 잡으면 일단 한 1200 픽셀 정도로 해서 가운데로 잡아줘요. 컨테이너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로우 하면 한 행을 만들어요. 그 행 안에서 컬럼을 12조각으로 쪼개거든요.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이 라인을 우리가 12조각으로 쪼개놔요. 근데 여기 컬럼 MD4라고 해놓으면 12조각을 4조각씩 가지고 3분의 1로 등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아이템이 우리가 3개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이 뭐 갤럭시 Z 플립, 아이폰, 아이패드가 이렇게 3등분해서 배치가 되는 거죠. 여기서 CSS 우리가 하나도 쓴 게 없죠. 근데 네? 12개를 4개씩 가져가면 3등분이 되는 거죠. 12조각을 전체가 12개씩 조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얘가 4, 얘가 4, 얘가 4 가져가면 3분의 1이 되는 거죠. 만약 2등분 하고 싶으면 6, 6으로 바꿔주면 되는. 자, 그거는 이제 부츠스랩은 또 우리가 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천천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갈게요. 아 이거 아 이게 알고 싶은데 추가하네
네. 아, 뒤에 앉으신 분이 더 하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리고 급이 하나씩 근데 이 시간에 또 따로 나와 있어요. 메뉴가 있어요. 아니, 이면 역시 내가 먼저 미스터션 같은 거 다. 먹으려면 그치? 진한 종이컵 한 3분의 1. 근데 진짜 아시는 거 상체로 주고.
근데 뒷배 지금 미니스 넓이 자체가 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조금 더 꾸며 볼게요. 조금 더 꾸미는 거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 게 많아요. 자, 지금 얘 띄우면은 상품 목록만 나오죠. 즉 그 상품 목록 다시 한번 보면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위에 뭐 헤더나 후터나 이런 것들도 좀 추가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와서 인클루드로 헤더를 이제 포함을 시켜 볼 건데 헤더에 필요한 애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디다가 써볼까? 프로덕트 JSP에 이 위에 액션 태그 JSP 인클루드로 메뉴.jsp 이렇게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내려가서 푸터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죠. 맨 밑에 내려가서 여기다가 footer.jsp 헤더 푸터라고 할까요? 이름을 헤더 푸터라고 합시다. 메뉴보다도 헤더가 더 익숙할 것 같아요. header.jsp랑 footer.jsp 그러면 두 파일 만들어주세요. header.jsp하고 footer.jsp를 만들어주세요. 자, 되셨나요? 네, 여기서 JSP 만들어서 header.jsp 만들고 또 JSP 만들어서 footer.jsp 헤더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싹 지우고 내비게이션 이렇게 써보면 되는데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부트스트랩 적용했잖아요. 그럼 그 사이트에 가면 뭐 데모나 도큐먼트 개발 문서에 어떻게 적용하면 메뉴를 예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참고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들어갔던 사이트, 자, 부트스트랩에 다시 들어와서 이그젬플 아니면 독스 뭐 이런 거 보면 되겠거든요. 뭐가 있을까 한번 봅시다. 여기 검색에다가 내비게이션 바 이렇게 검색해 볼까요? 안 나오네. 내부 뭐 이런 건 있는데 내부 바 이렇게 나온다. 검색창에 내부라고 내비게이션 검색하면 서포티드 컨텐츠에서 이렇게 나오죠. 얘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뭐예요? 메뉴가 나오게 하는 거 하려면 이 코드를 가져가서 쓰래요. 자, 그러면 얘를 써보면 되는데 이거를 다른 예시도 있나? 막 여러 가지 검색창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밑에 조금 더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다크로에서 배경을 바꾸는 것도 있죠. 얘를 써보면 어떨까? 그쵸? 여기는 풀코드가 아직 없으니까 제일 위에 기본 코드를 일단 먼저 복사하고 어디 갔어? 내부바 아까 내부바 내부라고 검색한 거 다시 들어와서 일단 요거부터 복사하세요. 요거는 요렇게 되어 있는 것만 쓰고 뭐 검색창이 있는 걸로 쓰고 싶다
싶다 하면은 중간에 좀 더 가면 이런 식으로 검색창이랑 같이 나와 있는 것도 있죠. 얘는 근데 선택을 할 수가 있나? 요거를 한번 써보죠. 얘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못 찾으신 분? 요렇게 생긴 거. 얘를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개 메뉴 있는 거 있죠? 다양하게 쓰시면 돼요. 그 위에 뭐, 내비게이션 바, 홈, 피처 이렇게 있는 거. 얘를 써도 됩니다. 뭘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되셨나요?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신 거 복사하신 다음에 얘를 header.jsp에 가져와 주세요. 붙여넣기. 되셨나요? 그럼 얘를 뭐 홈으로 써놓을까요? 홈이라고 해놓고 a 태그니까 href에 우리가 main.jsp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경로가 샵 밑에 있으니까 현재 경로로 잡아줍시다. main.jsp. 자, 이것까지 써놓고 후터도 가서 후터도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후터에 가서 footer.jsp에 다 지우고 후터만 쓸게요. 얘도 클래스를 컨테이너로 주고 카피라이트 샵 이렇게만 써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세요. 프로덕트에 가서 새로 고침하면 서버가 꺼져 있나? 일단 요 위에 뭐가 나왔죠. 메뉴랑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는 여기 있는데 뭔가 아직 확 띄지는 않죠? 얘를 다크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헤더를. 자, header.jsp에 가서 여기다가 클래스를 추가해 주면 되거든요. 이 클래스에다가 아까 전에 내비게이션 다크 이렇게 주면 배경이 바뀐대요. 봅시다. 내비게이션 다크 이것만 해도 될지 모르겠네. 한번 봅시다. 적용 안 되나? 백그라운드 다크 이렇게 추가해 줄게요. 클래스를. 적용이 안 되나요? 이게 우리가 product.jsp가 뭔가 수정된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적용되시나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저도 왜 안 되는 거야? header.jsp 잠깐만요. 앞에 클래스 이름도 다르고 뒤에 데이터 bs 테마 그 이렇게 들어가. 한번 문서를 볼까요? 밑에 내려오시면 아까 다크가 적용된 여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써놨네요. 이렇게 얘를 복사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까지 넣으니까 들어가요? 다크까지? 근데 요것만 있어도 클래스를 인식할 텐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정해 줄게요. 백그라운드 다크 보더
홈이 글씨 색깔이 반대로 적용이 안 되나? 핑을 화이트로 하면 자, 요거까지 일단 바꿔서 적용해 주시고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위에. 그 위에 테마도 한번 적용해서 보면 이 유속성도 추가해 볼게요. 데이터 BS 테마 다크. 홈이 계속 검은색으로 나오나요? 얘를 글씨를 적용해도 자, 요거까지 코드 넣어보세요. 요거 적용하니까 글씨도 이제 인식이 되네요. 그쵸? 적용하니까 홈도 흰색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메뉴들을 추가시키면서 여러 가지 메뉴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볼 수 있겠고, 지금 이 홈을 클릭하면 main.jsp로 가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main.jsp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상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보면 이제 중간에 바로 이렇게 목록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프로덕트 열렸죠? 여기다가 중간에 얘가 프로덕트 상품 목록이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추가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프로덕트 JSP로 와서 헤더 여기 나오고 있고, 헤더 바로 밑에다가 몇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전보트론이라고 하는 클래스 추가해주면 좀 큰 여백에다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제목 영역처럼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겠어. 디스플레이 03 상품 목록. 엄청 여백이 들어가진 않네. 전보 트론. 이게 4버전에서 적용됐던 CSS인가? 얘가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스타일 속성이 안 보이네요. 전보트론이라고 하는 게. 자, 여기까지 한번 작성해 보시고 문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버전에서는 얘가 없는지. 자, 얘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부트스트랩에 와서 전보트론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얘를 사용해 보니까 브레이킹이 뜨네. 그렇죠? 얘는 교재에서는 4버전을 쓰고 있는데 아마 5버전 와서는 크게 활용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좀 어떤 구성 요소들을 적용된 걸 가져와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그젬플에 가서 좀 예시를 보면 좋아요. 여기 내려와서 보면 스니펫이라고 있죠? 그럼 스니펫에 들어오면 뭐 히어로즈, 피처, 사이드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여기서 약간 뭔가 페이지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제목같이 보여주는 이런 영역을 쓰고 싶어요. 요런 거. 그쵸? 요런 영역을 우리가 히어로즈라고 부르는데 요거까지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헤더는 적용이 됐고, 두 번째,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제목 영역을 상품 목록 좀 크게 뜰 수 있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뭐 얘를 가져오는 방법은 샘플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 가지고 써도 되고, 아니면 얘를 개발자 도구에서 그냥 지금 임의로 좀 가져와도 돼요. 개발자 도구 들어가서 이 영역 있죠? 이 영역 클릭해 보면 이렇게 div 클래스에서 나오고 있는 거 있죠? 그쵸? 이 부분을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면 edit HTML이라고 나와요. edit HTML. 그러면 이 코드를 싹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얘 복사해서 좀 코드가 길어질 수 있는데 이거 전보트론 요거 대신에 이거 대신에 지금 복사한 거 얘를 가져와 볼게요. 이그젠플까지 왔어요? 이그젠플에 와서 밑에 내려가시면 스니펫이라고 있죠? 여기서 두 번째 거 클릭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개발자 도구 들어가신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버튼으로 엘리먼트 볼 수 있죠? 클릭해서 지금 요 영역 선택하시면 그 위치가 잡히죠? 오른쪽 버튼 누르면 edit HTML 나오죠? 요거 edit HTML 누르면 여기 복사할 수 있게끔 영역이 뜨죠? 요거 복사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얘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전보트론 있었던 자리 대신에 얘를 가져왔어요. 얘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 우리가 한번 띄워보면 이런 식으로 뜨나요? 아이콘은 지금 따로 안 뜨는데 아이콘은 여기서 지금 바로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 이미지만 지울게요. 이미지 지우고 그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뭐 상품 목록,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다가 뭐 쇼핑몰 상품 목록입니다. 이 정도 작성해주고 뭐 버튼도 가져와 줬는데 사실 뭐 버튼은 여기서 크게 쓰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한 구성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그럼 이거 가지고 좀 복사를 해서 메인도 좀 만들어 놓을게요. 메인 화면도. 되셨나요? 네. 프라이머리 버튼, 뭐 세컨더리 버튼은 지금 여기선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버튼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product.jsp를 복제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main.jsp 메인 화면도 만들어 둘게요. 메인 화면 이거랑 똑같이 뜰 텐데, 그쵸? 얘랑 똑같이 뜨지만 얘는 상품 목록을 안 보여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DAO 가져온 거 지우고 컨테이너도 일단 지워놓죠. 부터까지만 나오게끔. 그리고 상품 목록 대신에 메인 화면, 그 다음에 샵 쇼핑몰입니다. 이 버튼은 또 나중에 추가해보죠. 상품 목록 하나랑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뒤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로그인 이런 식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쓴 다음에 이제 홈을 클릭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오나요? 메인 화면 되셨죠? 그리고 상품 목록을 클릭했을 때 상품 목록 product.jsp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버튼 태그잖아요. 버튼 태그는 A 태그처럼 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동한다 그러면 뭐 이런 방법은 있어요. 여기다가 온클릭 속성을 써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돼요. 예전에 href 가능할지 모르겠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product.pro.jsp 그러면 상품 목록으로 이동을 하죠. 한번 해보세요. 얘가 자꾸 거슬리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A 태그를 만들어서 A 태그에 href에다가 product.jsp 이 경로를 주고 상품 목록을 쓴 다음에 클래스를 똑같이 걸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홈에서 똑같이 상품 목록 나오죠. 얘가 A 태그여도 클래스만 똑같이 들어갔으면 똑같은 버튼 스타일이 됩니다. 그래서 A 태그로 이동을 하든가 아니면 버튼으로 해서 온클릭 속성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서 이동을 하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죠? 뭐가 더 심플한가요? 네? 이게 더 심플한가요? 이게 더 나은가요? 위에 거요? 아래가 낫나요? 편하신 걸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스타일은 결국 누가 주는 거예요? 클래스에서 주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하나는 주석을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상품 목록에 가서 이 버튼은 딱히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숨겨 놓을게요. 자, 일단은 요거 써놓고 메인 갔을 때 메인 화면 뜨고 상품 목록 누르면 상품 목록 이동이 되고 밑에 목록이 쭉 나오면 됩니다. 목록도 예쁘게 꾸며보고 싶죠? 그쵸? 네, 그것도 좀 찬찬히 해볼게요. 네, 그거는 좀 나중에 해보고 우리가 뒤에 JSP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roduct.jsp에서 이 버튼은 잠시 숨겨둘게요. 주석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상품 목록은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됐죠? 네, 여기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가고 상품 목록으로 가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냥 이 버튼으로만 이동하지 않고 그냥 헤더에다가 그냥 여기에 프로덕트를 추가해주고 싶어. 그러면 header.jsp에 가서 여기다가 A 태그 하나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하나 복사해서
main.jsp가 아니라 product.jsp. 여기다가 product. 얘만 넣어주면 추가가 되죠. 너무 자리가 넓어지나? 너무 넓어지네. 이것도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추가했어요. 헤더에서. 빠른가요? 네. 천천히 해볼게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마음이 급해져서 그래도 천천히 좀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좀 더 정렬해서 메뉴를 나타내고 싶으면 우리가 컨테이너 플루이드 요 안에서 UL 태그로 좀 꾸며주면 돼요. 여기서 갖고 있는 부트스트랩 클래스는 네브바 네브 내비게이션 여기다가 리스트로 해서 한 리스트를 내비게이션 아이템이라고 클래스 주면 그 리스트 안에다가 A 태그를 쏙 넣어주면 되겠어요. 지금 요 부분 리스트 UL 태그 추가한 부분 있죠?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적용이 안 되나요? 내비게이션 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태그를 좀 넣어줄게요. 여기까지 적용하면 네브바 이 문서하고 동일하게 적용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메뉴가 있죠? 그럼 얘를 보시면 위에 내비게이션 바 하고 내부 바 익스펜드 라지 이런 클래스들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뒤에는 아마 이제 백그라운드와 관련된 배경과 관련된 속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클래스 적용해주고 그 밑에 보시면 컨테이너 플루이드 들어있고 첫 번째 그냥 홈에 대한 메뉴가 있죠? 홈에 대한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쭉 나와요. 그쵸? 요거 적용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익스펜드까지 클래스를 줄게요. 여기를 추가해주고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컨테이너 플루이드,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 브랜드 나오고 여기까지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부분 내비게이션 바부터 여기까지 제가 한번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 내용을. 얘는 아마 자바스크립트까지 적용이 돼야 나올 텐데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코드는 한번 일단 올려드릴게요. 여기까지의 코드를 좀 내용이 기니까 여기까지 전체를 올려드릴게요. header.jsp header.jsp에 얘만 등록해주고 요 메뉴가 이제 동작하려면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메인에서 하단에 스크립트까지 좀 추가를 해볼게요. 메인 화면 아이콘은 잡히는데 샘플을 한번 다시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내비게이션에 이 형태죠? 이 형태를 하나 적용해서 우리가 태그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냥 안에 내용물만 그리고 완성본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나오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크를 적용하고 싶으면 자, 아까 전에 다크 테마로 이런 식으로 추가했었죠? 얘 추가시켜주고 다크 테마까지 적용이 됐죠. 그 다음에 윈도우가 화면이 PC 화면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요 콜랩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적용이 되면 모바일로 가면 이제 이 버튼 메뉴로 숨겨지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일단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적용한 걸 일단 보여드릴 텐데 이 뒤에 메뉴들은 아직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관련된 거는 좀 정리를 해두고 자, 어디서부터요? 여기 홈 있는 부분 전까지 이 부분은 숨길게요. 숨기면 지금 요 메뉴까지 나오죠? 그러면 사실 제일 앞에 있는 요 부분이 홈 메뉴로 지정되면 되겠고 메뉴.jsp 메인.jsp로 가면 되겠고
다음에 뭐 여기에 프로덕트로 갈 수 있게끔, 상품 목록으로 갈 수 있게끔 완성된 걸 보내드릴게요. product.jsp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홈으로 이동하고 프로덕트로 이동하고 그리고 이게 모바일로 줄어들었을 때 이렇게 변경이 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적용이 되면 얘를 클릭했을 때 뭔가 서브 메뉴로 나올 수 있게 등록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코드도 아까 처음 여기서 적용했었던 내용에 같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까지를 한번 다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header.jsp에 넣어주세요. 헤더는 계속 우리가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것만 가져와서 일단 여기까지만 적용시켜 볼게요. 이렇게 홈이랑 프로덕트랑 나오게끔. 그리고 요 화면이 이제 모바일로 갔을 때 추가적인 서브 메뉴를 이제 가져오게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까지 적용이 돼야 이제 사용이 될 텐데, 그게 여기 있으면 아마 인식이 될 텐데, 이렇게 나오네. 여러분들 그 부트스트랩 사이트 가면 처음에 우리가 이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 CSS 이거 포함시켰잖아요. 포함시켰죠? CSS. 그쵸? 그리고 제일 하단에다가 자바스크립트도 포함을 시켜주면 이 기능도 추가가 돼요. 자바스크립트로. 모바일에 갔을 때 이렇게 슬라이드 메뉴를 보여줄 수 있게끔. 자, 걔는 이제 우리가 부트스트랩 요 메인 화면으로 오면 하단에 include cdn 요 두 번째 스크립트 태그 있죠? 요거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얘 가져와서 여기다가 추가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도 매번 뭐 메인 화면, 프로덕트 화면 여기다 추가를 해야 되니까, 그쵸? 만약에 공통으로 쓸 거다 그러면 따로 JSP 파일 만들어서 맨 밑에다가 뭐 script.jsp에서 거기다 넣어놔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고, 자, 적용해보시고, 그쵸, 둘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걔도 하나를 더 만들면 되죠. 지금 보면 제가 main.jsp에 얘를 스크립트를 넣어놨잖아요. 그쵸? 그러면 메인에서는 지금 얘가 되겠죠.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가 되는 게. 근데 뭐예요? 상품 목록에 가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매번 얘를 어디에요? 그 프로덕트에도 넣고 메인에도 넣고 또 새로 화면 만들면 그때그때마다 얘를 넣으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인클루드를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은 방법은 JSP, script.jsp를 하나 만들어서 JSP 파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스크립트들만 나열을 해두세요. 지금은 하나지만 나중에 스크립트를 계속 여러 개 라이브러리 추가한다. 뭐 jQuery도 추가하고 여러 개 추가한다. 그러면 여기서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main.jsp에서는 이거 대신에 뭐가 있으면 돼요? script.jsp가 있으면 되겠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인클루드해서 JSP 파일 가져오면 그쵸. 그러면 기능이 먹히나요? 먹히네요.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복사해서 product.jsp 맨 밑에도 script.jsp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품 목록에 갔을 때도 부트스트랩 요 서브 메뉴 모바일에서 나오는 기능 시켜줄 수가 있고 메인 화면에서도 또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 태그를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 문서 준비 이벤트 돔 컨텐트 로디드 했던 거 기억나세요? 걔를 쓸 때는 이 위에 헤드 태그 안에다가 쓸 수가 있었죠. 그게 왜 그랬어요? 그쵸. 우리가 지금 이 기능은 우리가 헤더.jsp에 작성해 놓은 메뉴가 모바일 화면일 때는 반응형으로 사라졌잖아요. 보면 프로덕트가 있죠. PC에서는. 네, 모바일로 가면 없어졌죠. 근데 그 없어진 애를 다시 가져와 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HTML을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HTML이 다 안 읽혀지면 얘를 동작시킬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코드가 이 위에 있으면 HTML이 아직 다 로딩이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 뒤에다가 써주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핵심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젝트 하실 때 이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좀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화면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일단 다 되셨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 또 다음 장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질문. 네. 그러면 헤드에 네. 네. CSS는 우리가 HTML, CSS 배울 때 HTML이 다 읽혀지고 그 다음에 CSS가 읽혀지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CSS는 먼저 읽혀져서 등록이 돼도 이 HTML이 들어갔을 때 스타일이 적용은 돼요. 얘가 먼저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CSS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HTML 요소가 우리가 그 문서 객체 모델 돔 배웠었죠. 그래서 HTML 요소들이 다 돔으로 생성이 되는 그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브라우저가 작업을 해요. 그러려면 HTML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혀져야 돔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HTML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다가 작성을 한다. 근데 CSS는 그렇지 않아도 스타일이 적용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화면이 예뻐졌나요?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괜찮죠? 자, 볼게요.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챕터 5장으로 넘어오시면 내장 객체라고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내장 객체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볼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JSP 내장 객체에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리퀘스트, 리스폰스, 세션 등등등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장에서 주목해서 볼 거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요청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접근하는 객체. 여러분들 객체는 생성을 해야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내장 객체라고 부르고 있죠. 얘는 우리가 따로 클래스로 정의하지 않아도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따로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아도 바로 접근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장 객체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내장 객체는 요청 정보를 관리하는 리퀘스트 내장 객체, 그 다음에 응답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리스폰스, 그리고 아웃이라는 내장 객체, 요거 세 가지를 볼 거예요. 리퀘스트, 리스폰스, 아웃. 자, 되셨나요? 요 내용들을 한번 이제 챕터 5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는 내장 객체는 뭐냐면 이런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을 보낸다라고 했죠. 그럼 요청을 보낼 때 거기에 우리가 매개 변수에다가 정보들을 담아서 보내요. 그쵸? 그 매개 변수를 가져올 때 뭐 get parameter, get parameter values라고 하는 이 메소드로 그 매개 변수 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속성들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set attribute, get attribute로 해서 속성들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 헤더 정보 있죠. 헤더 정보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컨텐트 타입 지정해서 제이슨으로 요청하고 XML로 요청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것처럼 헤더 정보를 getHeader라고 하는 메소드로 가져와서 볼 수가 있어요.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헤더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럼 getHeader에 인자로 컨텐트 타입 넣어주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다양한 리퀘스트 객체의 정보들을 여기 있는 메소드들로 가져와서 볼 수가 있어요. 리스폰스라고 하는 애는 이제 응답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응답에 대한 정보로 뭐 캐릭터 인코딩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컨텐트 타입을 설정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send redirect라고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페이지 이동 방식, forward 방식하고 redirect 방식이 있었죠. 근데 forward는 우리가 액션 태그로 바로 태그 JSP forward 이렇게 해서 설정할 수가 있었는데 redirect는 안 해봤었어요. redirect는 리스폰스 객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폰스에다가 send redirect 메소드 호출하면서 이동할 경로 URL을 작성해주면 리다이렉트 방식으로 페이지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외에도 뭐 컨텐트 타입에 대한 정보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태 코드들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장 객체의 리스폰스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웃이라고 하는 내장 객체는 우리가 출력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내장 객체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print라고 하는 애가 있죠? 여태까지 우리가 화면에다가 그냥 스크립트릿 안에서 out.print 이렇게 썼던 애들 있죠? 그게 이제 내장 객체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메소드에다가 다양한 이제 매개 변수 값들을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rint냐 println이냐 요 내용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뭐 안에 버퍼를 비우거나 혹은 얘가 오토 플러시 여부가 되어 있는지, 그렇죠? 이 모드가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안 실습을 하면서 코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챕터 5장을 만들어 줄게요. 프로젝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챕터 05. 자, 되셨나요? 챕터 05에 들어가서 웹앱에 가서 JSP를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간단한 리퀘스트 객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01.jsp.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다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여기서 폼 태그로 전송 요청을 한번 해볼 거예요. 리퀘스트 01 프로 요 경로로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 줄만 써놓고 쉬었다 갈게요. ID 또 속성에 ID까지만 써놓을게요. ID ID 비밀번호 요 정도만 넘겨서 전송해보는 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 이어서 작성할게요. 쉬었다가. 자, 쉬었다가 할게요.
이거 나온 거예요. 이게 메인. 맞아 맞아. 나는 한번 네. 그거 좀 살살 해보고. 내일 하자 내일. VS 코드로 확장 설치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냥 폴더 열기에서 코드만 VS 코드로 좀 쓸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이클립스가 자동 완성이 안 돼서 HTML 작성하는 게 거기가 안 몰렸어. 대신 못 받아봤네. 내가 안 써가지고. 원래는 나는 나 올라갔어. 난 괜찮거든. 체력이 없다.
이게 왜 바로 선택이 안 되니? 산소가 부족한가요? 그런 생각이 드네. 오후로 접어들면서 여러분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로 산소의 농도가 떨어지고 있나요? 피곤한 아, 소방관? 자, 여러분 자, 마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신가요? 리퀘스트 01 프로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이렇게 나오고 로그인 누르면 이제 request 01 pro.jsp로 요청을 보낼 거예요. 그 요청을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받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코에 아이디 말고 패스워드 넣어요. 아, 그쵸. 여기는 사실 여기 실제로 이어지려면 아이디 독성이랑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로그인.
자, 됐죠? 되셨나요? 리퀘스트 pro.jsp도 만들어 주세요. 얘도 만들어서 요청 정보를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01 pro JSP 만들어도 되겠죠? 네, 만들어서 넘어와서 이제 리퀘스트 내장 객체로 정보를 받아올게요. 그러면 리퀘스트 객체를 이용해서 set 캐릭터 set 인코딩 캐릭터 인코딩을 UTF-8에서 지정해주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request 01.jsp를 실행해서 로그인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 폼 요청 해보면 request 01 프로로 요청을 보내요. 그럼 그 요청 정보를 받아와서 입력한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quest 내장 객체로 요청할 때 보낸 파라미터 있죠? 정보들을 get 파라미터 메소드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 얘를 우리가 리퀘스트라고 하죠. 이 요청 메시지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헤더 정보도 있고 컨텐츠가 들어있는 바디 영역도 있다. 바디에는 컨텐츠 보내주는 메시지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주요한 정보들은 헤더에 들어있어요. 그럼 헤더 정보들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P 하나 더 만들어서 request 02.jsp 여기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틀릿의 enumeration get header name
헤더 밸류. 이 반복문을 여기서 닫는 로를 주면 되겠습니다. 헤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뭐 호스트, 로컬호스트 9090, 그다음에 커넥션, 캐시 컨트롤, 그다음에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헤더가 있죠. 유저 에이전트. 여기에는 운영 체제나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accept에는 이 해당 클라이언트가 응답 받을 수 있는 컨텐트 타입이 뭔지 속성으로 지정해줘요. accept 수용 가능한 양식들, 뭐 HTML, 뭐 XML,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뭐 그런 것들 외에도 다양한 헤더 정보들이 쭉 있죠. 그렇죠?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려면 리퀘스트에 get header names라는 메소드로 호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써놓죠. 헤더 정보 요청 헤더 정보. 그럼 이 요청 헤더 정보들이 뭐가 중요하냐? 여기도 보면 뭐 플랫폼이라고 하는 속성에 윈도우즈라고 해서 OS 운영체제를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VS 코드나 이런 사이트 딱 들어가면 내가 윈도우 운영체제 쓴다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네가 윈도우즈 다운로드 버튼을 딱 띄워주죠. 그런 제어들을 할 때 여기 헤더 정보를 참조를 하는 거예요. VS 코드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우리 요청을 확인해서 그 요청 정보 안에 윈도우즈 운영체제 정보가 들어있다. 그러면 윈도우즈 버튼을 보여주고 맥 OS, 애플 OS 운영체제로 전달받았다. 그러면 맥북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을 딱 띄워주는 거죠. 그런 처리들을 할 때, 제어들을 할 때 이 헤더 정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음 요거 외에도 다양한 요청 정보들 어떤 걸 볼 수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작성하지 않고 뭐 입력만 해서 좀 확인만 해볼게요. request 03 JSP 자, 얘는 리퀘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쭉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할 텐데 얘는 따로 작성하진 않을게요. 바로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나? 그러면 IP 주소는 get remote address, 그다음에 요청 정보의 길이, 그다음에 인코딩 타입, 컨텐츠 유형, 네, 뭐 프로토콜 HTTP, 요청 방식이 get 방식인지 뭐 포스트 방식인지, 그다음에 URL 주소, 그리고 컨텍스트 경로, 자원의 경로, 그다음에 서버의 이름, 포트 번호, 그리고 쿼리 스트링이라고 해서 물음표 뒤에 붙었었던 내용 있죠? 그 정보들까지 알려주겠습니다. 얘도 실행해보면 이런 정보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우리 로컬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따로 IP에 대해서는 확인하진 않게 되고 길이도 따로 어떤 값이 데이터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인코딩도 따로 지정된 게 없어서 널, 그 다음에 컨텐트도 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버 이름 로컬 호스트죠. 내 PC에서 지금 띄우고 있고 포트 번호 9090 이런 식으로 get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요청한 경로가 어떤 경로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리퀘스트 객체에서 뭐예요? get request URI라고 하는 메소드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보를 가져와서 어디로 요청한 거구나 확인해서 뭔가 필요한 작업들을 요청 정보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뭐예요? 리퀘스트 01에서 해봤던 것처럼 이 넘겨주는 매개 변수 있죠. ID 파라미터, 패스워드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요청 정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거 외에도 다양한 요청 정보의 헤더 정보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속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응답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스폰스 내장 객체를 보겠습니다. JSP 만들어서 이번엔 리스폰스 01.jsp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리퀘스트 01 프로 여기서 요청을 받은 다음에 요 가져온 파라미터를 화면에 띄웠었죠. 그 전에 폼 전송으로 해서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렇죠? 이거랑 똑같이 리퀘스트 01에서 작성한 코드 있죠. 이거를 리스폰스 01에서 그대로 사용해서 리스폰스 프로로 요청을 보내볼게요. 자, 리퀘스트 01 바디 복사해서 리스폰스에다가 코드 그대로 작성해주고 리스폰스에다가 보낼게요. 리스폰스 01pro.jsp 되셨나요? 그럼 얘도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리스폰스 01pro.jsp JSP 만들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럼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로그인 로직을 구현을 해준다. 그러면 리스폰스 01.jsp 이게 로그인 페이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여기다가 요청을 보내요. 그럼 아이디 조은 그다음에 비밀번호 123456 그 값을 각각 파라미터 이름 아이디 그다음에 pw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 요청을 받을 때에는 아까 어떻게 했었어요? 리퀘스트 01 프로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랑 일치하는지를 조회해서 알려줘야 돼. 실제 로그인 프로세스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if문으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은이라는 아이디로 입력을 하고 동시에 패스워드가 123456이랑 일치한다. 그러면 로그인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라고 메인 화면으로 가거나 아니면 로그인 성공 처리 화면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그때 이제 사용해주는 내장 객체가 리스폰스, 응답 객체예요. 응답 객체로 send redirect 메소드로 호출하면 아까 우리가 페이지 이동 방식 봤었죠. 거기서 있었던 리다이렉트 방식으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리스폰스 01 석세스 여기로 이동을 하고 만약에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틀렸어. 그러면 실패. fail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fail이 맞나요? failed가 맞나요? failed? 실패.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아까 전에 forward 방식이 아니라 다시 성공 페이지로 재요청하라고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다시
response 01 success.jsp로 요청을 해서 그 페이지를 다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되셨나요? 그러면 요거 두 페이지 다 만들어 주세요. success.jsp, failed.jsp. 그럼 success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뭐예요? 로그인 성공 써주고, failed에서는 로그인 실패 써주면 되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오진 않아요.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하겠죠. 실제로는. 그러면 실제로 로그인 페이지에 왔을 때 다시 로그인을 재시도할 수 있게끔 만들겠죠. 지금은 그냥 리다이렉트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두 페이지를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아이디 비밀번호 딱 치면 로그인 페이지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리다이렉트가 된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디랑 패스워드 입력하잖아요. 그러면은 입력했었던 비밀번호가 다시 지워지고 다시 입력하시죠. 이거 남아있진 않죠. 남아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리다이렉트 됐기 때문에 새로 다시 요청돼서 로그인 페이지가 새로 다시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리스폰스 01 JSP를 실행시켜서 로그인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뭐 조은 하고 1234라고 입력하면 로그인 실패라고 뜨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1234566을 입력하면 로그인 성공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요게 리스폰스 내장 객체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리다이렉트로 페이지 이동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 부분이.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딱 얘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클라이언트가 다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리스폰스 01이 있고 요청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서버 측에서는 누가 받아요? 리스폰스 01 프로가 받는 거죠. 그럼 얘가 리다이렉트를 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다시 어디로 재요청을 보내요? 석세스 리스폰스 01 석세스 성공했으면 그럼 여기를 요청해서 얘를 이제 JSP 화면을 응답을 해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리다이렉트를 지시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요청과 두 번째 요청이 이루어지면서 페이지가 다시 재요청돼서 결과적으로 성공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리스폰스 02 하나 더 만들어서 JSP 리스폰스 내장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5초마다) 새로 고침 리스폰스의 set int 헤더 이 응답 객체의 이제 헤더 정보로 리플래시 헤더를 5 이렇게 해서 지정해주면 얘가 5초 동안 계속 새로 고침이 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시간을 봐야겠죠. new date 얘를 찍어 봅시다.
5초마다 계속 새로 고침이 되고 있나요? 시간이 바뀌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5초마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set int 헤더를 통해서 우리가 헤더 정보를 갱신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네. 얘도 리플래시라는 헤더에 O라는 값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제 응답 메시지에 그 헤더 정보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그럼 그걸 받아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5초마다 새로 고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에러를 응답을 해주고 싶다 할 때 send error라고 하는 메소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response 03 바로 써볼게요. response send error. 그럼 여기 첫 번째에다가 상태 코드 404라고 하는 상태 코드를 지정해줘요. (500번도) 해보세요. 500번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둘 다 쓰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응답을 할 때 에러 상태 코드로 띄워주고 싶다. 그러면 404 또는 500 이렇게 해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실행해 볼게요. 예, 실행해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404 찾을 수 없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404 상태 코드는 요청한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이런 페이지 자체를 JSP 파일을 우리가 안 만들어 놨거나 아니면 그 요청 경로랑 해당 템플릿 파일이랑 연결이 안 되어 있을 때, 매핑이 안 되었을 때 404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00번으로 만약에 실행하게 되면 이제 역시 500 에러가 나오게끔 이렇게 서버 내부 오류로 확인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뒤에 가서는 요 에러 페이지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뭐 404 에러가 났을 때, 500 에러가 났을 때 거기에 맞는 실제 서비스 하는 페이지들을 따로 설정해서 사용을 해요. 자, 거기까지 우리가 보면 되겠고, 얘도 결국은 응답을 할 때 뭐예요? 에러를 이제 메시지로 보내주기 위해서 send 에러로 상태 코드하고 메시지 작성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메시지에 요청한 페이지를 얘는 찾을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서버 내부에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적어주면 되겠죠? 보통 실제 서비스에서는 웹사이트에서는 이 404, 500번 에러를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주진 않아요. 그냥 뭔가 일시적인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하고 뭐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버튼
그리고 뭐 접근할 수 없는 경로입니다. 뭐 이렇게 써주고 메인 화면이나 뒤로 가기 버튼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에러 페이지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아웃이라고 하는 객체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사용해 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써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JSP 만들어서 out.jsp 얘는 우리가 앞에서 스크립트를 대서 화면에다 출력할 때 out.print 이름 이런 식으로 작성해보고 out.println 김조은 뭐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었어요. println 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죠? 하나만 더 써봅시다. 근데 이게 HTML에 출력이 될 때에는 밑에 println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실제로 출력이 되면 이름 김조은 그다음에 나이 20 이렇게 해서 HTML에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HTML에 저렇게 써져 있으면 줄바꿈이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HTML에서 줄바꿈이 되려면 얘가 블록 요소이거나 아니면 뭐가 돼야 돼요? BR 태그를 써서 줄바꿈을 직접적으로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자바 코드 텍스트 자체로는 줄바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HTML에는 저렇게 엔터를 써놓는다고 해서 줄바꿈이 출력 표현이 되진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보고 얘를 개발자 도구에서 찍어 보세요. 얘를 찍어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줄에. 근데 더블 클릭해서 보면 얘가 이렇게 줄바꿈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텍스트 자체는 줄바꿈이 되어 있지만 그 엔터 줄바꿈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HTML에서는 출력이 되진 않는다. 보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다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제 5장에서 내장 객체에 대한 리퀘스트 요 내용들, 리스폰스 그리고 아웃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장의 마지막에 보시면 뭐 상품 정보 가져오기 요거를 추가로 보고 있어요. 그거까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72페이지에) 이제 상품 정보를 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그 샵 폴더 안에서 작성했던 코드들 있죠. 거기서 좀 이제 확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73페이지 보시면 상품 데이터 접근 클래스 만들기 해서 이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는 우리가 만들어 놨죠. 그거 이제 복사해서 그대로 좀 가져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get product by id라고 해서 프로덕트 아이디를 받죠. 상품 아이디를 전달받아서 그것만 가지고 조회를 할 거예요. 근데 교재에서는 DB로 접근하는 코드 없이 그냥 뭐예요? 그 리스트 컬렉션에다가 이제 그냥 인덱스로 해서 찾고 있어요. 반복문 해서 인덱스가 아니라 반복문 돌려서 프로덕트 아이디가 일치한 거를 찾아서 반환을 해주고 있어요. 얘는 그냥 메모리 상에서만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셀렉트 해서 가져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거에 대한 페이지까지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되는데 챕터 4 있죠? 챕터 4에서 봅시다. 자바를 가져와 주세요. 샵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샵. 여기 얘를 열까요? 샵.da요. 얘가 왜 화면 이렇게 나오지? 샵 이 패키지 있죠? 자바 폴더에 있는 거 얘를 복사해서 똑같이 여기다가 가져와 주세요. 한 번에 복사가 안 되네. 보드 DAU, 보드 DTU 다시 복사해서 같이 넣어주세요. 들어오네.
4장에서 했던 거 예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AO의 메소드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되셨나요? 안 됐어요? 네, 천천히. 네. 자, 보드 DAO에 가서 샵 하고 그 다음에 DAO 보드 따로 또 복사하시면 돼요. 샵만 따로 복사하고 DAO, DTO 선택해서 따로 복사하고 가져온 거에서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에 가서 여기다가 교재랑 똑같이 메소드를 한번 써보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get product by ID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상품 목록이었고 밑에 내려와서 추가시키죠. 프로덕트 get product by ID string product ID 자, 그러면 위에 이미 만들어진 리스트 메소드 있죠? 리스트 메소드의 코드를 어디서부터? SQL부터 리턴 전까지 복사해 오세요. SQL부터 리턴 전까지 복사해서 리스트 메소드에 SQL부터 여기까지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추가되면 돼요? where product ID 물음표 이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psmt connection prepare statement set string 1 여기다가 넘어온 product ID 쇼트가 아니라 스트링이죠. 스트링 empty 나머지는 똑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긴 리스트가 없으니까 추가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제 뭐 상품을 조회하는 화면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작성해 보세요.
추석에는 뭐 하실 건가요? 아무 생각이 없나요? 추석이 뭐였나? 추석 때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안 모여요? 모여요? 모이면 뭐 하세요? 네? 아, 뭐 맛있는 거 추석 명절 음식? 윷놀이 안 하나요? 윷놀이 설날에 하는 건가? 윷놀이 하고 싶다 하는 건가요? 저 고스톱 쳐야죠. 고스톱 쳐서 저 할머니 돈 다 따먹고 고스톱 명절 때 모여서 막 그런 거 하세요? 안 하나요? PC방 가나요? 명절 때 모이면 뭐 하시나요? 가족분들이랑 그냥 밥 먹어요? 별로 안 친해요? 친척이랑?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프로덕트에 가서 상세 정보 보기 버튼을 만들래요. 프로덕트에 한번 가볼까요? JSP도 가져와 줘야겠죠. 그러면 위에 챕터 4장에서 했었던 어디 갔어? 소스에 메인에 웹앱에 샵 폴더 있죠? 요거 그대로 가져옵시다. 샵 그대로 가져와서 웹앱에다가 샵 폴더 추가해 주세요. 그럼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져와졌죠? 그럼 여기서 product.jsp에 와서 목록 쭉 나오죠? 목록 쭉 나오는데 여기서 상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뭐 태그 하나를 더 추가해 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밑에 p 태그 만들어서 a 태그로 추가해 주고 있네요. href product.jsp 얘가 이제 상세 화면이에요. 상품 정보를 보는 S가 빠져 있죠? product.jsp 근데 이제 그 상품 아이디를 알아야 되는 거죠. 상품 아이디가 뭐 P1101 뭐 이런 식으로 상품 아이디를 우리가 넣어 놨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조회를 할 거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쿼리 스트링으로 파라미터를 붙여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이디라고 해서 파라미터를 넘겨볼까요? 이렇게 지정해주고 여기에 표현식으로 프로덕트에 뭐요? get 프로덕트 아이디를 가져와서 지정하면 여기다 이퀄 기호도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파라미터로 전달하면서 A 태그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버튼 모양처럼 만들고 뭐 상세 정보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클래스로 추가해볼까요? 그러면 버튼 뭐 프라이머리 아니면 뭐 세컨더리 얘를 붙이면 부트스트랩이 예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에러가 발생하나요? 뭐가 연결이 안 됐나? 31행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Create connection is null? 뭐가 문제예요? 라이브러리 없죠, 라이브러리. 여기 우리가 어디에? 항상 웹 인프 밑에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MySQL 커넥터 J 라이브러리 추가해줘야 되죠. 그럼 그거 챕터 4장에 이미 있죠?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요거 얘가 없어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여기 라이브러리에 컨트롤 V. 그럼 상세 정보 버튼 이렇게 나오나요? 클릭했을 때 이동을 할 텐데 아직 요 JSP는 우리가 안 만들었죠. 근데 상세 정보 버튼을 눌러보면 URL 어떻게 나와요? product.jsp id p1001. 그럼 이거를 아까 내장 객체, 리퀘스트 객체로 get 파라미터에서 받아오면 되죠. 그걸로 다시 DB에 조회 요청을 보내고 가져오면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프로덕트 JSP를 만들게요. JSP 프로덕트. 그럼 여기서 리퀘스트 내장 객체로 얘만 받아오면 되겠어요. 자, 얘도 일단 기본 틀은 떠야겠죠. 그렇죠. 기본 틀은 떠야 되니까 메인에서 복사해 볼게요. 메인을 싹 복사하세요. 메인을 싹 다 복사해서 프로덕트 JSP에다가 코드를 붙여넣기 하세요. 덮어 씌우세요. 지우고 메인을 덮어 씌운다. 그러면 일단 얘는 띄우면 메인이랑 똑같이 뜨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앞에 뭐 메인 화면 이렇게는 뜰 필요가 없고 뭐라고 띄울까요? 상품 상세 화면? 이런 식으로 띄워볼까요? 상품 정보. 여기 제목을 이렇게 바꿔주고. 밑에는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긴 한데 일단 이동이 되는지까지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상품 목록에서 Z 플립 아이폰 뭐 이렇게 있을 때 상세 정보 누르면 자, 상품 정보 여기까지 오죠. 그렇죠? 그러면 상품 정보에서 목록 버튼은 그대로 일단 놔둘까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얘는 그대로 놔두고 이 밑에다가 뭔가 정보를 한번 띄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봅시다. 여기서부터 쇼핑몰입니다. 여기까지 나오고 이 밑에다가 상품 정보를 작성해보죠. 아, 그리고 아까처럼 역시 프로덕트 DAO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 건데 그거는 뭐가 필요해요? JSP 액션 태그 use bin으로 등록해주면 좋겠죠. 프로덕트 DAO 아까 했던 코드랑 똑같아요. 프로덕트 레퍼지토리 얘가 에러가 나나요? 프로덕트 DAO가? 이미 프로덕트에 있다고 에러가 나는 건가?
duplicated location 이렇게 나오네. 스코프. 프로덕트에서 얘도 따로 정정하진 않았는데. 자, 위에다가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로컬 변수로 에러가 나고 있는데 유즈빈 요것만 쭉 가지고 올라가서 위에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 있어서 또 나오는 거죠? 프로덕트를 우리가 복사해 왔으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거 쓴 적이 있나? 메인에도 얘가 있어요? 메인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나? 저 메인에도 여기 있네. 아마 프로덕트를 복사해서 메인을 만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메인에선 얘를 쓸 필요는 없죠. 그렇죠. 메인에서는 지우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선언이 되어 있네요, 얘가. 그렇죠?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는 또 쓸 필요가 없고 바로 프로덕트 DAO 가져와서 객체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다가 이제 뭐 데이터만 쭉 표시해주면 되겠죠. 일단 간단하게만 데이터를 좀 표시해 볼까요? 데이터 정보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안에다가 div 태그 클래스 로우 컬럼 미들 디바이스 6조각. 요거만 쓸게요. 제목만 띄워보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임 여기까지. 나머지는 밑에 쭉 연달아서 써보면 되겠죠. 컨테이너. 선언을 해도 안 뜨나? 안 뜨네. 프로덕트의 get name. 자, 에러 확인해 보도록 하고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제가 에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프로덕트가 널이다라고 나오네. 얘도 요청을 보내. 프로덕트 아이디 로 조회를 보냈을 때 응?
데이터베이스 셀렉티드. 어, 어, 연결 중. 연결. 얘를 연결하면 P1001. 음, 스트링 프로덕트 아이디. 있는데? 왜 얘가 안 될까?
음? 이미 서버에 올라가 있는 게 있어서 그런가? 아까 그거랑 무슨 Y, RS 정도 맞지? 그걸 트랙에 치고 그건 Y 그니까. 네, 맞아요. 걸어보고 싶어요. 이것도 뭐냐? 이것도 뭐냐? 같이 지냈어. 머리 많이 왔다. 저희? 쉽네. 애는 우리가 수동이고 있으니까 왜 어쩌다 이게 머리 아프고 싶은 거 맞아. 두두두두. 프로덕트가 널로 나오나요? 여러분 에러가 나오세요? 이 프로덕트 지금 코드를 잘못 쓴 것 같은데. 프로덕트가 널인데 set 프로덕트 아이디 얘를 할 수가 없겠지. 이제 얘가 널이면 안 되겠지.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다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값이 없을 때 너를 차라리 넣어주더라도 상세 정보 일단 들어와지는데 데이터를 띄웠나 한번 다시 보면 데이터가 뜰 것 같은데 나오네. 자, 여기서 널로 지정해 놓으면 메소드를 접근할 수가 없겠죠? 자, 요것만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값이 하나도 없을 때 널을 넣어주거나 뭐 그런 작업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요 부분 정정해 줄게요. 레퍼지토리 클래스에 와서 프로덕트 레퍼지토리에 와서 객체 인스턴스가 있어야 메소드로 호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정해 보시고 상품 정보 띄워 볼게요. 자, 이거 여기 수정해 주고 마저 이제 써보겠습니다. 프로덕트 JSP에 와서 프로덕트 JSP에 여기 수정하세요. 빨리 빨리 돌아오세요.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프로덕트 레퍼지토리
여기서 요것만 바꾸시라고, 요것만. 상품 정보. 인스턴스가 없으니까 이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에러가 났던 거예요. 요거. 그 조회 아니었어요. 프로덕트 레퍼토리 자바 파일에 와서 널로 써놨죠? 네, 이거 뉴 프로덕트로 객체 인스턴스 만들어서 적용해주면 됩니다. 다 되셨나요? 제가 아직 지금 내용이 안 뜨는 게 정상인 거죠? 내용을 이렇게 썼으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자, 그 밑에 이제 프로덕트 JSP 상세 정보 화면 있죠? 상품 정보 화면에 와서 마저 이제 코드들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product.jsp. 네. 네임이 널로 세팅된 거예요. 어, GAO의 그 메소드가 조회하는 메소드가 안 돼 있어요. 얘가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화면에 왔을 때 아이디는 잘 넘어왔는지. 아이디가 있나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 P1001 있나요? 그러면 오타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상세하면 뭐 몇 가지 더 찍어 보도록 할게요. P 태그 작성해서 상품 여기서 뭐 상품 코드라고 표현하고 있긴 한데 상품 코드, 상품 아이디라고 합시다. 우리는. 그리고 표현식으로 프로덕트 아이디. 이미 아이디인데. get 프로덕트 아이디. 이렇게 자동 완성 선택이 안 돼. get 뭐 제조사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 그래서 몇 가지 찍어보면 되겠죠? 분류, 재고수, 가격. 나머지는 getter 메소드로 다 가져오면 되죠? get manufacturer, 카테고리, get unit in stock, unit price. 가격은 좀 크게 표시해주고 있네요. AT가 오, 원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원은 텍스니까 요 밖에 원 써보겠습니다. 이 목록을 밑에다가 쓰는 게 좋을까?
엣지 하면 너무 길어지겠네. 뜨든. 이게 5버전에선 또 안 쓰이는 것 같은데, 엣지가? 조그맣게 나오나? 얘는 뭐 굳이 쓰지 맙시다. 그냥 써버리죠.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이랑 교재 버전이랑 좀 달라서. 자, 일단 여기까지만 작성해 보시고, 상품 정보 가져와지는지 뭐 확인해 보세요. 목록에 가서 뭐 아이폰도 클릭해 보고, 그다음에 상세 정보도 클릭해 보고. 하나만 질문. 네, 여러 개 질문해도 돼요? 네. 사람부터에서 네. 네임이 아이디인 거에 대한 값을 아이디 가져오는 거죠. 네. 네. 그 URL에서 펄스상으로 이어진 그 링크가 그 링크에 대한 내용을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아이디가 왜 여기에 넘어오냐면 우리가 어디서 얘를 전달을 했어요? 프로덕츠에서 이 상세 정보 버튼을 클릭할 때 product.jsp 뒤에 아이디를 붙였죠. 그쵸? 그러면 product.jsp만 열린 게 아니라 뒤에 쿼리 스트링까지 같이 붙어서 get 방식으로 요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JSP 페이 열리는데 그 아이디가 그 해당 값인 거를 기준으로 안쪽에 내용이 터진다는 그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파라미터예요. 네. 여기 넘어오는 게 쿼리 스트링에 이렇게 id equal 하고 값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get 방식 요청할 때 파라미터가 됩니다. 바탕 페이지 자체는 그냥 프로덕트 JSP인 거네. 그쵸? 그쵸? 아, 네, 알겠습니다. 뒤에는 매개 변수들이에요. 그냥 매개 변수. 알겠습니다. 그 매개 변수의 이름이 뭐예요? id죠. 프로덕트 아이디를 줄여서 그냥 아이디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프로덕트 아이디를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조회 요청해서 상품 정보 하나를 가져오죠. 그 다음에 그거를 프로덕트라는 변수에다 넣어놓고 이제 표현식에서 해당 변수의 값들을 뭐로 가져와요? getter 메소드로 가져와 주죠. 그럼 사실 여기서 아까 전에 했었던 get property, set property, 액션 태그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더 편한 걸 쓰면 돼요, 우리가. 액션 태그를 써도 좋겠고, 그냥 getter 메소드 표현식 안에다가 바로 뿌려줘도 좋겠고. 오류가 나나요? 제발 오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상품 정보 띄워보세요. 페이지를 읽어보시면 한 번 제가 콘솔에서 아까 전에 그 문제 아니에요? 다음에서 구독자들 스토리에서 아까 봤는데 뷰 프로덕트라고 봤잖아요. 진단에 같은 건데 되셨나요? 바꿔보세요.
자, 먼저 다 되신 분들은 6장 한번 내용 보세요. 우리가 입력, 폼 요청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폼 태그를 우리가 JSP에서 활용해서 요청을 하고 요청 정보를 받는 과정, 폼 태그에 대한 기능하고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HTML에서 이미 했어요. 폼 입력 양식 태그 봤었죠. 그래서 이미 했었던 내용이라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내용들만 좀 보면 돼요. 인풋 태그,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 이런 거 우리가 이미 학습한 내용이에요. 추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입력한 정보를 요청 객체, 리퀘스트 객체로 가져와서 활용해 보는 것들을 해보면 되겠죠. 자, 아직도 에러가 나나요? 좀이세요? 네. 자, 그래서 먼저 되신 분들은 6장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다음 6장 내용 한번 보도록 할 텐데 6장은 사실 우리가 중요한 정보는 199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예제를 먼저 같이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197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197페이지 보시면 그럼 체크박스 인풋 태그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취미 선택하고 라디오 버튼에서 이제 남자 여자 선택하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이제 보면은 체크박스 인풋 태그는 네임 속성이 똑같이 허비 똑같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독서, 운동, 영화 중에 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중 선택이었죠. 체크박스는. 그럼 얘를 체크해서 만약에 운동도 선택하고 영화도 선택했어. 그러면 이거를 요청을 보냈을 때 서버 측에서 허비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 하나로 밸류, 운동하고 영화를 둘 다 받아야 돼요. 그럼 두 개 이상의 값을 처리하려면 뭐로 써야 돼요, 우리가? 배열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비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 매개 변수 이름은 하나인데 값을 두 개 받아서 처리하려 그러면 배열로 전달받아야 된다. 그럼 배열로 가져오려고 하면 198페이지에 보시면 그 초록색 글씨 있죠? 거기에 리퀘스트에 get 파라미터가 아니라 get parameter values라고 있죠. 아, 그럼 허비를 가져올 때에는 뭐로 선언해줘요? 스트링 배열로 하고 있죠. 아, 그러면 여러 개 가져올 때는 get parameter values를 쓴다. 그걸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한번 우리가 6장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챕터 6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거 말고는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에요. 이미 HTML에서 챕터 06. 네,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A 기준으로 아이디는 하고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를 받아왔잖아요. 네. 파라미터 세 가지로 가지고 있나요? 아이디는 다음에
그쵸? 이거 말고 다른 파라미터를 가져왔을 때 썼었잖아요. 그 두 개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겟 파라미터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include action 태그에서 include action? 네. 그 파일 이름이 뭔가요? 몇 장인가요? 코드가. 오늘 했던 거 같아요. 챕터 4에 include 똑같아요. 똑같이 요거 말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만든 거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역시 여기 액션 태그로 include를 쓰면 여기 JSP 파람이라고 하는 태그를 쓰잖아요. 그럼 걔도 리퀘스트 객체의 파라미터에다가 메뉴 1이라는 파라미터 이름으로 홈이라는 값을 등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개념이죠. 여기서는 get 파라미터로 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데 리퀘스트에 파라미터를 직접 등록하는 건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라미터를 등록해주는 작업을 이 액션 태그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리퀘스트 객체에 get 파라미터로 가져올 수 있도록 메뉴 1이라는 이름의 홈이라는 값을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리퀘스트 객체가 메뉴 1이라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액션 태그를 통해서. 되셨나요? 그럼 헤더에 가면 리퀘스트로 해서 가져오는 건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리퀘스트 객체는 요청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 그 요청 정보 안에는 이제 서버 측으로 전달하는 파라미터, 매개 변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미 메인에서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걸 받아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전에.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상품 정보에서 했던 거는 리스트에서, 그렇죠? 상품 목록에서 상품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파라미터를 넘겨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얘는 include에서는 한 파일을 포함시키면서 그 요청 객체한테 등록을 해놓고 등록된 걸 헤더 안에서 가져와서 쓰는 거죠. 네. 네. 상품 목록에서 상품 상세 정보 넘어가는 걸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한번 볼까요? 자, 챕터 5장이었죠. 5장에서 프로덕츠까지 왔죠. 자,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화면 접속하면 메인이 뜨겠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메인 화면이 떴어요. 그럼 여기서 상품 목록을 가겠죠? 상품 목록을 갈 수 있는 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쵸. 얘를 클릭했을 때 products.jsp 얘를 이동을 하게 되니까 상품 목록으로 가요. 그쵸? 그럼 여기서 상세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products.jsp에서 상세 정보 얘를 A 태그를 클릭을 하죠. 버튼을. 그럼 그때 product.jsp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거는 되죠. 근데 거기 뒤에다가 쿼리 스트링으로 해서 요 id를 지정해 놓으면 해당 페이지를 요청할 때 그 파라미터 id 명을 지정하고 그 뒤에다가 값을 지정해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럼 그때 이제 값은 우리가 이 게시글 목록 쭉 프린트하면서 뭐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프로덕트 id를 이 id 파라미터에다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상세 정보로 넘어갈 때 URL이 어떻게 돼요? JSP ID 여기에서 P1001 이렇게 해서 요청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프로덕트 JSP가 열리면서 이제 저 ID 값을 가져오려면 요청 객체 얘로 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럼 얘가 값이 뭐예요? P001인 거죠. 그럼 그 ID 값을 가지고 어디에?
데이터베이스에 조회를 해야겠죠. 그럼 셀렉트 요청 보내려면 프로덕트 get product by id 요 메소드 호출하면서 p001을 넘겨줘야겠죠. 그럼 그거 넘기면 어디로 가요? 여기서 받아오죠.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에서. 그럼 우리가 요거 조회 SQL 할 수 있죠. 그럼 얘 조회해서 조회한 결과 가져오면 zflip이 프로덕트에 담기겠죠. 요 과정 거쳐서 이게 리턴 해주면 프로덕트 JSP에서 여기에 뭐가 담겨요? zflip이 담기겠죠. 그걸 그리고 나서 화면에다가 표현식으로 쭉 출력을 해준 거죠. 오케이. 자, 챕터 6장에 와서 폼01.jsp 만들어 주세요. 자, 이 코드는 쓰지 말고 회원 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폼 태그, 입력 태그이기 때문에 쓰지 말고 폼 01에 프로 이렇게 해서 요청을 보내보죠. 자, 얘는 뭐 코드 투게더에서 가져오거나 제 채팅창에 보내드렸어요. 그대로 가져와서 바로 써보겠습니다. 교재 코드랑 똑같아요. 이거를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런온 서버로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요 회원 가입을 하는 화면을 폼 태그, 인풋 태그 작성해서 쓰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아이디, 뭐 비밀번호, 이름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 셀렉트 태그도 있죠. 요 셀렉트 태그는 요 태그죠. 그쵸? 이 중에서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뒤에 나머지 핸드폰 번호네요. 핸드폰 0 이거 너무 옛날인데? 이거 아직 있나요 근데? 017이 있어요? 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정보들을 받아 오려면 어디서 받을 거예요? 여기로 요청을 보낼 거니까 요 파일 만들어서 리퀘스트 객체로 받아오겠습니다. JSP 만들어서 자, 얘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코드니까 굳이 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와서 코드를 제가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가져와 주세요. 자, 폼 태그에서 이제 요청 보낸 데이터들을 파라미터로 아이디, 패스워드 쭉 해서 이렇게 가져와 줘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게 뭐예요? 여러 개의 값을 가져올 때 파라미터의 여러 값을 가져올 때는 getParameter values 에서 이렇게 가져온다. 그것만 우리가 체킹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배열로 가져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취미를 여러 개 선택하면 그 여러 개 선택한 취미들을 이제 쭉 뿌려주면 되겠죠. 출력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출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그냥 바로 표현식으로 출력을 해보면 되는데 취미 같은 경우는 여러 개잖아요. 그쵸? 우리가 허비라고 해서 배열로 가져와 줬죠. 그러면 반복문 쭉 돌려서 프린트 해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한번 작성해 보실게요. 하나만 받을 네. 게스트로 받을 때는 NCF 뭐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 여기서는 사실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전에 프로젝트에서 연구 받을 때 얘도 인코딩을 따로 안 해주는 게 진행되잖아요. 어디서요? 아, 앞에 쇼핑했던 거에서 상세 화면? 네, 여기서도 뭐 딱히 설정 안 해줘도 문제는 안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청을 보내주는 측에서 뭔가 인코딩 타입이 다른 걸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요청 보낼 때 인코딩 타입이 뭔지를 봐야 되고 그 요청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헤더 설정이 인코딩 타입이 뭐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UTF-8이 아닌데 UTF-8으로 해서 다시 지정하면 반대로 깨질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지정을 해주면 돼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얘를 안 써도 나오나요, 한글이?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근데 일단은 요 코드 form01.jsp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회원가입 화면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뭐 아이디, 조은 입력해보고, 그다음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다음에 독서, 운동, 영화 다 체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가입하기. 딱 누르면 취미는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010이 뭔가 안 맞나 보네요? 한번 봅시다. 회원가입 파라미터에서 1이라고 안 써져 있나요? 이름이? 1로 바꿔주세요. 요 파라미터 이름이 그냥 폰이 아니라 폰 1로 되어 있죠? 그거를 우리가 폰 01 프로에서 받을 때 폰 1로 바꿔 있네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다시 요청하게 되면 새로 고치면 안 됐나? 새로 고침 해주고 언제 다 쓰나? 넘어가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뭐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다만 요거 여러 개 받을 때, 배열로 받을 때 리퀘스트 파라미터 밸류스로 가져오면 된다. 자, 근데 이거는 이미 요청을 하는 측과 요청을 받는 측에서 파라미터 이름이 뭔지 알고 있는 거죠. 파라미터 이름이 뭔지 알고 있으면 지정해서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라미터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파라미터를 다 꺼내 봐야 되겠죠? 자,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 01.jsp를 복제해서 02를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 화면은 그대로 쓰는데 폰 02.pro로 요청을 보낼게요. 넘어온 파라미터 정보를 우리가 그 파라미터 이름을 모를 때 전부 다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폰 02 언더바 pro.jsp도 만들어 줘야겠죠? 얘도 JSP 만들어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간단하니까 한번 써보죠. 테이블에다가 파라미터 목록들을 만들어 볼게요.
ph로 씁시다. 이 tr 태그를 쭉 안에서 반복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리퀘스트에서 get parameter names.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 이름들을 다루는 요 객체 enumeration 객체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이제 반복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거 너무 이름이 길면 뭐 파람즈라고 할까요? 파람즈라고 써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다 반복해 보겠습니다. 임 그러면 next element. 그리고 이제 tr 태그에다가 쭉 출력을 해보죠. 이거 어디서부터 묶여야 되나? 반복문이 돌아야 되니까 tr 태그 그리고 네임을 찍어줘. 마지막에 닫는 tr 태그를 여기다가 쭉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청 넘어왔을 때 넘어온 파라미터들을 쭉 해서 가져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파라미터 이름들을 다 몰라도 이 반복문을 통해서 쭉 다 읽어올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아, 허비 같은 경우에 허비는 여러 개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사실 어, 그것까지 해주려면 이 안에서 또 반복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게 될까요? 값을 밸류스 이렇게 찍어보고 get 파라미터 밸류스를 가져와서 찍어보면 얘가 그냥 돌면 안 되고 반복문을 또 찍어줘야겠죠? int i 0부터 i는 밸류스의 length 근데 얘가 반복이 돌면 안 되겠지? 얘가 반복이 돌면 안 되고 조금 복잡하지만 얘를 먼저 찍고 그 안에서 밸류를 찍고 잠깐만 td tr 얘는 밖에서 또 찍어야겠죠? 네, 한 칸씩 좀 띄워주면 좋겠죠? 여기다가 한 칸씩 띄워봅시다. 그러면 독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열로도 반복해서 가져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 15, 16장 우리가 이미 한 거네. 우리가 월요일까지 언제까지가 지금 JSP 서블릿이냐면 4일이 주어져 있거든요. 달력을 좀 보면 그때까지 우리가 교재상으로 어떻게 나가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서 영화 여러 개 다 넘어오죠? 네, 그렇게 반복문 찍어보면 되겠고 일정을 좀 확인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금요일날 이틀밖에 안 남았네. 큰일이군요. 이틀 동안에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우리가 남은 14, 15일까지 해서 14장까지는 해야 돼요. 4장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 6장에 와 있죠. 많이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지금보다는 좀 속도를 내야 돼서 좀 준비 코드들을 좀 세팅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요청 파라미터 얘를 확인해서 여기서는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홈 태그에서 요청 보냈죠. 그러면 처리하는 JSP, 홈 프로 아니면은 뭐 요청을 전달받는 이 화면에 와서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요청 파라미터 정보를 다 확인할 수도 있고 이미 이름을 알고 있다라면 그 이름으로 꺼내면 되죠. 그러면 상품을 등록하고 싶어. 프로덕트 아이디, 뭐 프로덕트 네임, 그다음에 카테고리 이런 거 다 홈 태그 만들어서 요청 보내. 그럼 요청 받아서 뭐예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 요청 보내. 그럼 상품 등록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거기까지 그거는 이제 내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Recording. 이거 실수